뭔가 결정을 하잖아요. 했는데 뭔지 알 것 같아. 뭘 했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막 혼내니까 이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딴 걸 물어보냐? 똑같네. 맞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주책남입니다. 이번 책은 한중록 해경궁 홍씨가 지은 책을 들고 왔는데요. 사도세자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 영조, 순조 이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물 소개를 정호 씨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물 내분을 좀 명확하게 저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경종, 영조, 정조, 순조 순으로 이 내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경종은 일단 영조의 형이에요. 네. 경종과 영조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영조는 천출이었죠. 무술이 최씨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경종이 이제 왕이 됐는데 병도 많이 걸리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영조가 선물을 주겠다, 어떤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걸 먹고 이제 죽었다는 썰이 막 돌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조의 뒤따라다니는 그런 수식어가 형을 죽인 살인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다녔다고, 그게 트라우마로 엄청 자리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조가 즉위를 하고 사도세자를 낳죠. 네. 처음에 낳았던 아들은 10살 채 안 돼서 죽고, 그 이후에 낳은 사도세자가 어릴 때부터 되게 비범한 능력을 보여서 그 아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되게 어긋나죠. 그 어긋난 정도는 여기 책에 되게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모화변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영조의 아들, 해경궁 홍씨의 아들인 정조가 이제 즉위를 합니다. 정조가 즉위를 해서 사도세자가 자기 아빠잖아요. 네. 자기 아빠를 죽인 그런 측근들이 이제 해경궁 홍씨의 외가들이다. 해경궁 홍씨의 친아버지가 이제 정치적인 그런 걸 통해서 사도세자를 죽이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쪽 집안을 되게 벌했다고 해요.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순조가 즉위를 하고 나서는 해경궁 홍씨가 자기 집안을 에둘러 싸는 그런 일화가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물들을 토대로 전개되는 그 자세한 줄거리는 원재 씨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거리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해주셨다시피 해경궁 홍씨가 본인의 그 친가를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썼다는 느낌이 있어서 앞뒤로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간 부분에 사도세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저희는 오늘 사도세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세자는 해경궁 홍씨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와 엇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 처음에 머물던 곳이 저승전이라는 곳인데, 이름부터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이곳이 불길하게 보였나 봐요. 네. 그래서 말을 했던 것이, 경종의 어머니인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막 구슬하고 그랬던 곳에서 어떻게 애를 키웠냐, 저주받은 곳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중록에서 하고 있어요. 사도세자를 모시는 궁인들이 그 경종을 모시던 분들을 똑같이 썼다고 해요. 영조가 어느 정도 컴플렉스를 가진 왕이다 보니까 그 컴플렉스를 좀 극복하기 위한 느낌으로, 나는 형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아들도 우리 형 모시던 분들 쇼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해경궁 홍씨가 봤을 때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선시대에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문자에 굉장히 치중을 하는데, 이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 이 상궁이 그 경종을 모시던 분이다 보니까 약간 간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난감 칼이나 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이 궁에도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이 어린애들 불러서 같이 전쟁놀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자꾸 막 무술 이런 거에 빠져서 나중에는 사도세자가 정말 성인이 돼서 병기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밀덕이 된 거예요. 그랬던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안 좋게 영조도 탐탁지 않게 여겼었고, 크면서 계속 얘가 세자인데 공부를 안 하니까 화가 나고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멀게 지냈다, 애초에 저승전에서 지낸 게 원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크면서 이제 자꾸 영조가, 나는 이 사도세자가 다 컸으니까 왕위에서 물러나겠다, 이 쇼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대리청정을 시키기도 하고 아예 왕위를 승계시키겠다 하면서 막 물러나겠다고 하니까, 이때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
세자가 죄인이 됩니다. 왕위를 그냥 계속 머물러 달라라고 계속 간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그 눈이 엄청 내리는 날에도 엎드려서 계속 있다가 인원왕후 그 할머니가 와서 그만해라 하는데도 꿋꿋이 지켰다는 이야기가 또 한중록에 나오고, 우리가 영화 사도에서 봤을 때 유아인 씨가 돌에 머리를 찧어서 실제 피를 흘렸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재밌는 일화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화로 여기에도 나옵니다. 한중록에도 창의궁에서 영조가 왕위를 승계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도세자가 돌에 머리를 찧어서 피가 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합니다. 그것을 이제 고증을 해서 영화에 담겼던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사도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대리청정을 할 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영조가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물러나 있어요. 그럴 때 신하들이랑 이렇게 국정을 논하면서 뭔가 결정을 하잖아요. 했는데 뭔지 알 것 같아. 뭘 했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막 혼내니까 이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딴 걸 물어보냐? 똑같네. 맞잖아요. 네. 이렇게 딱 하면서 사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던 상황이라고. 물어보면 왜 물어보냐? 안 물어보고 하면 네. 네가 뭔데 하냐? 그때부터 병환이 깊어졌다라고 해경궁 씨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병환이 아마 정신병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왜 이렇게 술을 먹었니? 근데 술을 안 마셨어요, 사도가. 근데 그냥 지가 좀 반항심에 먹었다고 한 거야.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얼마나 화가 나요, 왕은.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가 그 촛대가 넘어져서 불이 난 적이 있대요. 네. 딱 그날에. 그래서 너는 지금 아빠가 뭐라고 했다고 너 지금 불 냈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태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흘러가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사도가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궁인들을 미쳐서 이제 많이 죽이고, 그게 이제 폐세자 상소, 세자를 폐위해달라는 상소에 적힌 내용으로는 100명가량 죽였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를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곰고 곰다가 한번 영성위라고 화협옹주,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누이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 영성위를 죽이겠다면서 윗대궐로 그 영조가 머무는 궁궐로 가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떠났대요, 그날. 근데 그 궁궐에 물이 흐르는 수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가겠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실패해서 돌아왔대요. 근데 이게 왕을 죽이러 간 거나 다름이 없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이제 퍼지다 보니까 선희궁, 사도세자의 생모가 직접 영조를 찾아갑니다. 영조에게 아들이 자꾸 사도가 이렇게 한다. 세자를 처분해달라.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모화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 한중록에 담겨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줄거리 소개까지 원재 씨가 해주셨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아들인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엇나갈 것 같으니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엇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대부분 많이 가지시잖아요, 부모님들도. 애가 좀 엇나갈 것 같으면 바로 잡아서 집에 데려오는 그런 모습처럼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생겼을 때 오해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사도세자의 말은 절대 안 들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무조건 얘 탓이다. 그게 너무 쌓이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그런 게 일어나면 부모님하고 풀지 않고 나와서 애들하고 막 욕하면서 푸는 거야. 소통의 문제가 되지 않나? 결국은 뭐 대화가 없었던 것이 이 사도와 영조 사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난 이게 너무 소름 끼치죠. 네.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희가? 네네. 마음에 화가 있어 사람이나 닭이나 짐승을 죽여야 기분이 나아집니다. 야, 이거는 만약에 제 아들이 이런 말 한다 그러면 막 와, 이거는 소름 끼쳐서 어떻게 살아요? 좀 더 앞서서 보면 영조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천출이기도 하고 그런 열등감이 엄청나게 컸지 않았을까?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기분 변화가 엄청 심했대요. 엄청 예민하고 이 책에서 저도 인상 깊었던 구절을 말해보면은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하실 때는 출입하시는 문이 다르시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예민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막 그거 있잖아요. 사도세자가 말하면는 귀씨 썼다고. 또 제가 그래도 심리학과 학생이잖아요. 네, 명색이. 그래서 개 좋아.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사도세자가 왠지 있을 것 같다. 찾아봤는데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사도세자 양극성 장애 환자인가 당쟁의 희생양인가. 양극성 장애? 네. 이게 뭐예요? 양극성 장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울증. 조울증. 네, 조울증의 정신명칭입니다. 이 논문 소개를 좀 드리면 서론에 영조가 두 가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쑥빈 최 씨의 아들, 무수리 최 씨의 아들로서 서자라는 것. 두 번째 경종에 대한 독살설. 네. 그래서 두 컴플렉스 때문에 사도에게 압박을 많이 줬던 왕이다 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것이고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 기분 과민성, 흥미 저하, 자기관리 소홀, 자살행동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풀어낸 겁니다. 한중록에서 아니면 조선왕조실록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아무래도 양극성 장애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고 의대병, 옷을 입는 걸 힘들어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옷을 계속 막 벗고 물리시고 찢고 뭐 입힘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게 의대병인데 강박증의 일종이거든요. 강박증 자체는 양극성 장애 증상은 아니지만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다른 정신병적 합병증을 많이 앓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양극성 장애와 이 강박증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증거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력이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가족력을 경종을 들어요.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사도세자에게는. 경종 같은 경우에 숙종 승하시 곡읍을 하는 대신 까닭 없이 웃으며 툭하면 오줌을 싸고 머리를 빗지 않아 머리카락에 때가 가득 끼어 있었다 라는 그래요? 기록이 있어요. 우울감이 높아지면은 자기관리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하나 보여졌던 것이고 오줌을 막 싸거나 뭐 웃거나 이런 거는 아마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컨트롤이 안 됐던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광증이라고 해서 현대의학에서는 정신분열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종 큰아버지가 앓았으니 가족력이 있고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양극성 장애 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영조의 영향이 저는 진짜 그냥 100%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가족력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증명 자료들도 있지만 와 근데 뒤주에 갇힌 거 그거 어떻게 보냐? 난 못 볼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뒤주에 갇혀 있는데 밥을 제때 먹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줄거리랑 인상 깊었던 얘기들을 마치고 마지막 결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결론 감히 내려보면은 영조나 사도나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한 관계로 살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 오해가 생겼을 때 당사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사도가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태까지 이르렀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솔직히. 친구 관계에서도 오해가 꽤 쌓여서 아 얘는 아니다. 근데 얘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화가 있을 때 주책남을 보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칠게요.